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닝룸의 무쌤 이강무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양봉과 음봉부터 시작을 했었죠. 만약에 이제 주식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가장 빠르게 접근한다면은 가장 필요한 이 공부는 추세선 공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추세선 이 매매를 위한 이 추세선 공부는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추세선이라는 거는 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어느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추세선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추세선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추세선이 바뀌어가는 흐름들을 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추세선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상승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추세선이 이와 같은 N자형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알파벳 N자를 보고 이와 같은 추세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 추세선의 매매의 가장 큰 핵심은 추세가 바뀔 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추세가 언제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추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락하는 추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추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상승하는 추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런데 보통은요,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라면은 하락 추세를 마치고 그리고 비추세의 구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 하락을 멈추는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상승에 가는 초입 구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요, 추세가 일정합니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라는 것을 그렸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주가가 내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정한 가격선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가격선에서 반등을 준비하는데, 이와 같은 이 상승과 하단에 대한 위치를 그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가격선에서 지지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추세선 매매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요, 주식을 접근할 때 사실은 정말 초보자가 아니고서는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보통의 이제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오늘 뉴스를 보고 오늘 종목을 찾으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주가를 싸게 사야 된다는 인식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이제 주가가 하향 추세를 그렸을 때는요, 주가에 대한 저점에 대한 생각을 가격이 싸다라는, 내가 생각했을 때 싼 위치를 찾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공부하게 되면요,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언제 상승할까, 이런 포인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했던 위치에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위치가 또 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싸다라고 무조건 들어가기보다는 추세가 멈추고 난 다음에 추세가 바뀔 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본다면요,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사이에 비추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가 없다라는 구간을 이제 비추세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 비추세 구간의 동안에는 우리가
박스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일정한 파동을 만나게 되는데 일정한 고점과 일정한 저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은 박스권 장세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박스권을 만나고 나서 이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추세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추세를 만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제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박스권 장세만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락 추세를 피하고 박스권부터 보자. 그리고 상승 추세에 대한 과정.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하락 추세와 비슷한데요. 상승 추세도 이와 같은 상승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정한 간격 속으로 추세를 만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고요. 고점을 새롭게 경신하면서 추세를 만들게 되는데 하락 추세와 상당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지지선에 대한 위치와 일정한 간격에 대한 저항선을 높이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추세선이에요. 그리고 추세선을 따라서 우리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혹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만나면은 시세를 끌고 가야겠죠. 그래서 추세선 매매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제가 박스권부터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자, 우선은 하락 추세를 좀 피하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추세가 상승세로 갈 때 이와 같은 추세를 만나기 위한 이런 자리를 만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박스권부터 볼 겁니다. 또 일정한 저항선이 있고 일정한 지지선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보겠습니까? 저항선은 피하고 지지선을 찾아야겠죠. 사실 박스권 매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쉬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이라 생각되는 위치에서 매수, 그리고 고점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 단순하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위치에서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애초에 들어간 자리가 싸게 샀는데, 그러면 싼 자리에서 더 내려오게 되면 더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박스권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박스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이 지켜지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저점을 꾸준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우리가 지켜줬고 박스권 매매가 통과되면요,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상승 추세를 가는 과정이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제일 먼저 소개드렸던 게 무엇이냐면은 N자형 파동, N자 추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추세입니다. 왜냐면요, 상승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해서 상승하고 나서 다시 가기 위한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눌림목에 대한 일정한 추세선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상단과 이 등락폭에 대해서 조정폭은 얼마일까? 뭐 추측적으로 이론상으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N자형의 그림을 그려주는가. 이 N자형의 그림을 그려줘야지만 박스권 장세에서 N자형으로 박스권 상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N자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추세에 대한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N자형. 자, 그리고 우리가 추세를 만나게 되면요, 사실은 저항선, 그러니까 지지선을 확인하는 반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V자 반등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후에 이제 추세를 많은 것을 보게 되면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고점을 형성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고점을 두 번 만난다. 전고점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은 저항선이 만들어져서 혹은 박스권이 될 수 있는 고점.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확인하는 쌍고점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으면요, 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지난 저점을 지켜줬다.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바닥이라는 패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 패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추세선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급 단계로 간다면요, 쌍고점에 대한 유형이 달라지게 돼서 고점이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숄더 형태, 이게 머리 모양이고요, 어깨 모양, 양쪽의 어깨 모양에서 사람의 어깨 모양과 비슷하죠. 자, 이런 그림은 왜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 그림을 만나게 되면은 추세가 꺾인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가 왜 만들어지냐면요, 보통은 이제 이 추세가 N자형에 대한 그림을 기대하고 다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이 라인대를 넘어오는 추세를 못 만나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고점도 못 넘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도 못 넘어갔다. 그래서 저항대를 크게 만났다라는 시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숄더 형태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숄더 형태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을 또 반대로 그려야겠죠. 이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했다? 반대로 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숄더 형태가 역으로 됐다고 해서 역숄더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트 그림을 제가 또 그려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깊게 빠졌다가 그림을 좀 이상하다도 보십시오. 자, 깊은 저점을 확인했지만은 이 전 저점에 대한 위치를 회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뭡니까? 하락 추세가 그려질 수 있는 추세를 벗어난 겁니다. 직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전저점에 있었던 저점, 여기 라인대를 지켜줄 정도로 추세가 지지선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지선이 올라왔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있었던 숄더 형태하고 반대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역숄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저점 공략을 또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박스권을 피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추세선을 찾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은 하락 추세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박스권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가는 그림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서 N자. 어디에? 박스권을 상단을 지켜주는 N자. 이 라인대가 개인 투자자, 이제 추세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아닐까. 자, 주가의 추세선에 대한 변환. 자, 그럼 여기서 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왜 N자형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앞단에 하락 추세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직전에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매했던, 근데 다시 한번 내려와서 저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매매했던,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잘못 들어갔던 매매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닥에 갇혀서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팔고 싶은 사람들의 물량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량을 테스트했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도 될까? 다시 확인했어요. 왜?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렸던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저항대를 맞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올려가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선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N자형으로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이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흐름들을 이해했다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보기보다는 아마도 주가가 쉬는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가장 쉽잖아요. 규칙성을 갖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점을 만날 수 있는 추세선을 그리면서 매매 대응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또 여기서 팔지 않더라도 그 다음 자리가 지켜진다면 또 올려갈 수 있는, 이와 같이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상승 추세를 만나야 된다. 하락 추세는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만 건네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락 추세 이후에 박스권을 만나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요. 자,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야 돼요.
돌파했을 때 여기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앞단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요.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흔히 말해서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 계속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이제 돌릴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돌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디에 빠져 있느냐? 배열 자체가 굉장히 갇혀져 있습니다. 배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열을 벗어날 때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때인데 보통은 여기 구간을 역배열 구간이고요. 여기 구간을 정배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만났어요. 추세를 이제는 바꿀 수 있는 N자형 추세를 만나고 정배열이 되고 있다. 그때부터는 배열을 타고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세선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주식을 이해할 수 있는 타이밍. 우리가 앞단에서 양봉과 음봉, 우리는 양봉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추세선에 상승 추세를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정배열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타이밍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추세선 가장 기본적인 강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선 매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잘 확인하셔서요. 이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경 브리프와 함께 했는데요. 이 특징주 이슈와 또 무쌤의 트레이딩 룸까지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경제TV 노란톡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에서 세계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알람과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세경 브리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